네,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언론 압박님께서 김건희에게 충성한 조직과 사람들, 그 자식들까지 까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새 진짜 저 내란 세력들을 어떻게 응징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도 많이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사권을 동원했죠. 근데 뜻대로 잘 안 되면 가족을 물고 늘어졌어요. 아주 야비한 놈들이죠. 인간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이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도덕성이 상실된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도덕이라는 것에 불감증이 걸린 사람들이 아닌가, 이 조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은 더 이상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툭하면 꺼내드는 얘기가 자유민주주의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최대의 적이 누구냐? 세 가지를 꼽습니다.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무력 행사와 공권력 행사를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보는데요. 국가 공권력의 행사 기관이라면 군과 경찰 그리고 수사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죠. 그런 검찰이 수사권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통탄스럽습니다. 과거 공안검사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헌법재판소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지금의 상황대로 보자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과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왜 합의가 안 될까요? 헌법재판관들의 남아있는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왜 합의가 안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도 있었죠.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합의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 아니 합의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뻗대고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심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왜 합의가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버티면 되는데 뭐하러? 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이 헌재 쪽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그죠? 8명의 재판관 중에서 2명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았죠. 20일만 버티면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건데 뭐하러 지금 결론을 내리겠느냐. 버티면 되지 뭐. 버티면 내가 이기는데 지금은 소수라도 버티면 내가 다수 될 텐데. 그게 지금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시간 끄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온갖 장난질을 다 쳐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 협잡이라고 하죠. 협잡질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의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헌정 질서의 위기를 합헌적으로 해소하라고 만들어준 게 헌법재판소인데 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버티면 다 되는데 뭐하러 합의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결국 이번 주에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2월 말쯤이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TV로 생중계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시간을 끌다 보니 참과 진실이 뒤섞이고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짓을 참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그런데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모든 사람이 비난하던, 모든 사람이 비판하던 잘못을 적당히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놓는, 이걸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나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TV 생중계로, 유튜브로 지켜본 대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참과 거짓, 선과 악이 뒤바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 진짜. 예. 이런 걸 보고 히틀러가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히틀러의 가장 신복이라는 괴벨스가 이런 수법을 썼죠. 시간을 끌어서 참과 거짓을 혼동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난질을 치는 그런 걸로 권력을 쟁취했고 권력을 유지했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고, 그게 히틀러와 그 선전상이었던 괴벨스였습니다. 그 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건 뭐죠? 나 진짜 얼처구니가 없어서. 야, 이 개새끼들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요, 평의도 거의 열리지 않았답니다. 열려도 1시간 남짓,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5시 반 정도에 퇴근했다는 소식까지도 들립니다. 헌법재판관들 5시 반에 다 나가버렸대. 온 국민은 지금 길바닥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들은 참, 야, 정말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안전제일주의를 택했거든요. 뭔가 논란거리가 생긴다든지 시비거리가 생기면 그것에 정면으로 돌파한다거나 그 논리를 제압한다기보다 시간을 끌어서 다독거리고 넘어가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줬습니다. 윤석열이가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단호하게 제압해야 했습니다. 아니, 내란을 일으킨 새끼한테 무슨 변명거리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야 합니까? 초장에 짓밟고 제압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영배 소장 대행은 바로 그 시점에, 제압을 해야 될 시점에 질질 끌려다녔죠. 그 결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그 결과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 지금 나름 헌재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똑바로 했었다면, 그렇게 고군분투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자기 팔자를 스스로 꽈한 거죠. 자기 팔자를 자기가 꽈다. 자팔자권. 아까 우리 이인혜 기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와 상관없이 문영배 재판관은 국민들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란 세력은요,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군대를 국회에 투입할 생각을 합니까? 그래 놓고서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 어디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합니까? 오죽했으면 한동훈조차도 어떻게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될 수 있느냐.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령 쓰지 않는다. 한동훈이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 미쳐 날뛰고 있는 핵심에 소위 말하는 법조인들이 가득한 거죠. 옛날에
흑인들이 많이 불렀던 그 노래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뭐 예, 흑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팝송 주제 가사 가운데 Kill the lawyer라는 얘기 있답니다. 변호사 죽여라. 그런 가사가 나왔다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왜 그런 가사가 나왔는지 조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요즘 같아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이죠. 어쨌건 이렇게 해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평의가 없고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끈다는 것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착 상태가 아니라면은 유일한 가능성이 추가 증거의 확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재판도 추가적인 증거 혹은 감정을 의뢰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건을 훔쳤다. 그래서 물건을 훔친 절도죄로 붙잡혀왔다. 그런데 훔친 사람은 나는 짝퉁을 훔쳤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진품을 훔쳐갔다. 명품 진품을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형도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 그 절도 피해물, 작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걸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럼 감정하는 시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 진술조서, 검찰에서 진행한 수사조서와 진술조서, 이 진술조서를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다가 평의를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죠. 결국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신에 이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형사재판에서 이 동일한 그 서면이 증거물로 채택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판이 열려야 되고요. 대체로 보면 재판 초기에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됩니다. 뭐 재판 진행되면서 확정되기도 하지만 재판 초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나 그 피고인 측에서 양쪽 다 증거로 동의해 버리면은 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즉 현재까지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이런 문서들을 기다리고 있다. 원래대로 하자면 그냥 헌재에서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자기들이 판단해서 증거 능력을 채택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하도 생 억지를 쓰니까 지금까지 시간을 두고 미뤄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까지 문상호, 여인영, 박한수, 곽종근, 이진우 이런 분들의 형사재판 증거가 다 채택이 됐습니다. 특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증거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적어도 이 곽종근 사령관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증거가 채택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곽종근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증거는 한 7, 80%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거의 다 자료는 넘어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자면 이미 넘어갈 수 있는 건 다 넘어갔다. 지금까지는 증거가 미리 확보되지 않아서 증거 확보를 기다리느라고 평의를 못했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평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바로 다음 주 주초부터 평의를 재개할 경우에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선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진행 상황을 보면 누군가가 일부러 아무 이유도 없이 배짱을 튕겼는지 아니면 절차상 꼭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뤘는지 이게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이게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주제를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헌법재판, 특히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일종의 징계 재판입니다. 징계를 위한 거예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탄핵을 해봤자 결국에 그 직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파면으로만 끝입니다. 형사재판을 따로 해야지 추가로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탄핵 심판해가지고 결국 뭐 합니까?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걸로 끝났어요. 형사재판은 따로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형사재판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탄핵 심판을 하느냐면 이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어.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현직에 그대로 있으면은 수사와 재판이 안 되는 경우, 공정함에 의심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형사소출을 당했다. 그러면 그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없죠.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쫓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즉 공정한 형사 재판을 위해서 탄핵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헌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성질상 형사재판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준용할 수는 있으나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닌 거죠. 성격이 다르다니까.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절차인 형사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니까, 탄핵심판을 하면 그 다음부터 진행될 거니까, 따라서 형사소송과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걸 증거로 채택하겠다 하면 증거로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형사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형사소송 규정을 들이밀어서 억지로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틀려요. 아무튼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를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자 이것조차가 희극이죠. 코미디죠. 그거를 법률가들이 했다는 점에서 더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판검사들이 이걸 몰라? 알지?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생떼를 쓴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법기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현혹을 시킵니다. 아니, 현혹이 아니라 선동을 했죠. 그리고 이 과정을 헌법재판관들 몇 명이 동조해 준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조한창이라고 하죠. 억지 논리를 가장 많이 들이대고 있는 사람은 조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달리 논리도 없으면서 배짱 튕기고 배째라라고 나오는 사람이 김복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영식은 이들을 달래는 척 하면서 이들을 달래야지 나도 탄핵에 동의할 수 있다. 이들을 제껴놓고 탄핵 그냥 바로 못하겠다. 라는 식으로 약간 우회를 해서 아닌 척, 나는 좀 다른 척 하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한 패거리인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영식이 조금 더 대가리를 더 많이 굴린 거지만 더 얍삽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초의 상황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평의가 재개되면은 선고가 임박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 선고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넘기게 되면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는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원흉으로 이 3명의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조한창이라고 합니다.
와, 자, 일부에서는 이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사이에 법리 논쟁이 치열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김복형이 법리를 제시하고 정계선이 어거지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우 쪽 그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재판한 결과들을 보세요. 김복형 판사라고 해서 과거에 내린 판결들하고 정계선 판사라고 해서 과거에 내린 판결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정계선이 몇 배로 많이 나옵니다. 김복형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숫자도 찾기 좀 자세히 뭐 판결을 이렇게 찾기도 힘들어. 법리를 말한다면 정계선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자면 법리 논쟁을 했다면 정계선이 집중적으로 법리를 제시하고 김복형은 배째라, 나는 거기 동의 못한다, 무작정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아무튼 이 세 명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들이 버틴 이유가 정말 단순히 기술적인 이유에서 검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 서류들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한 거였다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평의가 재개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그냥 생떼 부리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그 생떼 부리는 게 이어진 겁니다. 저는 생떼 부리고 있고 다음 주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진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시간 끌기 위한 명분이었고 핑계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 진술조서가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형사소송에서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징계재판인 탄핵심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와 관련해서는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이미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 와, 그냥 생떼 부리는 겁니다. 이들이 생떼 부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내란 세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 다 내란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세력의 일부인 윤석열이가 내란을 저지르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거대한 내란 세력 전체가 함께 윤석열과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 바로 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놈이 먼저 구호 외치는데 나머지가 우르르 따라간 거지. 왜? 군중심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놈이 소리 꽥 지르면 나머지가 우르르 따라가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미친 짓 했는데 처음엔 저 새끼 미쳤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야, 절로 가야지 우리 이익을 지킬 수 있겠는데, 우리 권력을 지킬 수 있겠는데, 우리가 상류층으로 계속 군림할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되니까 그걸로 따라 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일환으로 생떼 부리기, 버티기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새끼들은 도대체 왜 버티는데? 예, 버티면은 이기니까. 시간은 지네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4월 18일만 지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러면 헌재는 6명만 남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이 탄핵되는 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상황으로 몇 개월을 갈 수도 있고 남은 2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한덕수가 획 돌아가지고 임명해버리면 어떡할래? 그것도 방법 없어요. 그냥 임명해버리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임명하면은 임명이 돼요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오래 버티고 있다가 이 국가가 혼란스럽지 않냐, 이 탄핵 심판 이제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이기는 척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겠다, 이렇게 뭐라고 일종의 딜을 제시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현재
아, 버티면 자기들이 더 유리한 국면이야. 버티면 이기는데 뭐하러 우리가 굳이 합의해. 야, 그냥 배째라고 버텨. 배째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응? 합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 내부자로부터 전언을 전해 들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합의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지들한테 유리한 결과 아니냐. 버티고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합의하겠냐. 그죠? 이들은 지금 3명뿐입니다만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5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이들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생떼 부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4월 18일 이후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가는 이들한테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지들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그 과정에서 나라가 거덜나든 국민들의 목숨을 잃든 별로 관심 없어. 아, 이기면 된다니까 지들은. 윤석열도 똑같은 놈 아닙니까? 지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제압해서 그러면은 이긴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니 군대까지 동원한 놈들이니 까짓거 며칠 버티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4월 18일만 넘기면 되는데 그럼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에?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한덕수를 묶어놔야겠죠. 한덕수를 재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최상목이 터질 텐데 역시 최상목까지 같이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최상목과 한덕수를 묶어서 탄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상목을 일찌감치 탄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얘기했던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일부가 최상목을 탄핵하게 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됐잖아. 이것을 한 달 전에 했었으면 3월 초에 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습니다. 마원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요. 헌법재판관으로 진입했으면 지금쯤 탄핵 심판 났어요. 결론 나왔어. 게임 끝. 재판부 갱신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쯤이면 다 나왔을 거야.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시간 질질 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현장, 옛날에 김현장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대, 법조인이라대,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때문에 한덕수, 그 다음에 최상목 탄핵하면 안 된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위기 상황, 이 비상시국에서도.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근데 드디어 지금 그런 사정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 최민희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직접 방송에 나와서 폭로를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도 뭐랬습니까? 김현장 법조인 출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당장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의 초선 의원들이 마원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은 한덕수를 탄핵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은 최상목이 동시에 탄핵이 될 겁니다. 법학 연구자들 중에서는 한덕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도 했어요.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무력화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한덕수는 내란을 저지른 거죠. 이게 바로 내란인 겁니다. 달리 내란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한덕수와 최상목을 동시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 지금 발끈했어.
권성동은 뭐 내라는 모체로 고발을 한대. 하라 그래 이 씨발 새끼들 그냥 확 그냥. 예?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곡을 찔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코스 그 작전, 이 작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작전을 중단 사실상 실패로 이끌 수 있는 그 대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됐으면 민주당 내부에서 그동안 헛소리 하던 사람들도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보면은요,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반탄파 명분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선고를 미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이미 그 상태가 왔죠. 지금 한덕수가 임명하든 안 하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덕수를 무력화시켜야만이 지금 그 조한창이니 정형식이니 뭐 그 김복형이니 이들이 쓰고 있는 시간 끌기 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선고를 미룬다고요? 이미 선고 미루고 있잖아. 충분히 미뤘잖아. 여기서 또 선고를 미룰 수 있다. 이딴 식으로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아닙니까? 자, 이 민주당 의원이 누구다? 변호사가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의 의원이래. 제가 여기에 플러스 원 해주면 김앤장 출신이래. 미친 거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무거운데 아직까지도 뭐 임명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임명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한덕수의 개짓거리를 막아야 된다니까. 그대로 두면 한덕수가 개짓거리를 한다고. 임명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아니 한덕수가 임명할 거라고는 아예 보지를 마. 이 새끼가 다른 뻘짓을 못하게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 뻘짓이 뭐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기습적으로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 이걸 막으려면 빨리 탄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질질 끌기를? 이미 4월 18일 이전에 선고 나온다? 어려워요. 그리고 한덕수 탄핵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얘네들이 시간을 끈다. 안 끌 걸 끈다. 참,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한덕수하고 헌법재판소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죠? 예. 그 두 개가 연관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고,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결고리 끊는 방법은 뭐?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날리거나, 그게 아니면은 한덕수를 날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황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왜 이렇게 황당한 논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해서 마원혁을 임명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도 없어. 앞으로도 없어. 그래서 실익이 없다? 왜 실익이 없어? 한덕수가 기습적으로 문영배, 이미선 후임 임명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진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덕수를 탄핵하면은 헌법재판소 내 반탄파한테 명분을 줘서 시간 끌기를 할 거라고? 그 새끼들이 이미 하고 있어. 한덕수하고 상관없이. 이런 얘기를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 한다? 와, 이 새끼가 미친 새끼지. 자, 늘 보면 일을 망치는 것은 민주당 내에 이 썩어 빠진 기득권 출신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기득권 출신 이런 법조인들한테 공천 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꼭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깃장을 놓습니다. 지난번에요, 우리 2022년 4월에
검찰개혁법 우리 밀어붙일 때 그때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검찰개혁법을 방해했던 사람은 누구냐?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동민 같은 놈. 아유. 네. 반드시 우리가 이들을 이제라도 제압을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우, 답답해. 그쵸?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